네, 안녕하세요. Do you know Kane 뉴딜이라는 제목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신한금융투자 서면 PWM 라운지의 이호석 대리라고 합니다. 여기 표지에 나와 있는 분을 보시면 미국 제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인데요. 뉴딜 정책을 이제 과감하게 들고 나옴으로써 대공황을 이제 극복했던 대통령이고요. 한국판 뉴딜 정책의 모태가 되는 뉴딜 정책의 이제 선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뉴딜 정책은요. 그 배경은 이제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발생했고요. 1932년에는 이제 실업자 수가 1,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때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이 해에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공황 탈출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뭔가 경제 위기라든지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 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뉴딜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영어 그대로 풀었으면 새로운 정책이라는 말이고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비슷한 뉴딜과 비슷했던 정책들이 있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2000년대 있었던 IT 코리아 정책이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이제 김대중 정부가 추진을 했었고요. IMF 경제 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벤처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해서 5년 동안 벤처기업과 코스닥 시장을 육성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98년도에 2000개였던 국내 IT 관련 기업이 3년이 지난 이제 2001년 6월 달에 이제 만 개가 될 정도로 5배 정도 늘어났고요. 뭐 이러한 토양을 바탕으로 이제 성장을 해서 2009년에는 이제 총 매출액 관련 IT 국내 IT 기업 총 매출액이 177조 원에 육박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GDP의 15.1%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큰 이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러한 정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일자리는 신기술 기업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번에 발표된 이제 K 뉴딜 정책은요, 한국형 뉴딜이거든요. 해서 투 트랙으로 운영이 되는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아까 뉴딜이라는 것은 이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코로나19 감염병에 따라서 이제 경제 위기가 오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4차 산업 혁명에서 선도하는 국가가 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투트랙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설계 구도를 보면요. 이제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를 조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시중 유동성을 이제 부동산에서 오히려 뭐 생산적인 부분으로 유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펀드에 자금이 가게 되면 그 펀드 자금이 이제 뉴딜에 관련된 회사들의 투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생산적인 부분으로 유도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정책형 뉴딜 펀드 같은 경우에는 총 20조 원 규모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 사모 재간접 펀드, 공모 펀드 방식으로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제 정부 자금이 후순위로 이제 출자가 되면서 어느 정도는 원금 보장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뉴딜 인프라 펀드 같은 경우에는 배당 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이제 퇴직연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그 법안을 마련하는 등을 통해서 이제 투자를 유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제일 관심 가져야 하는 부분은 맨 마지막에 있는 민간 뉴딜 펀드입니다. 이 민간 뉴딜 펀드는 그 한국거래소랑 협업을 통해서 뉴딜 지수를 발표하겠다라고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바로 K 뉴딜 지수입니다. 공식적인 정확한 명칭은 KRX, BBIG, K 뉴딜 지수고요. 총 5종 5개가 신설이 되는데 상위에 있는 지수가 방금 말씀드린 KRX, BBIG, K 뉴딜 지수고요. 그 밑에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2차 전지, 바이오, 인터넷 게임과 관련된 회사들이 이제 지수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10월 중에 상장될 예정이고요. 조금 특징적인 부분은 동일 가중 지수라고 해서요. 지금 보시면은 시총 상위 3개, 각 섹터별로 시총 상위 3개 업체들이 들어있는데
시총으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다 똑같이 12분의 1로 투자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시총이 좀 작은 인터넷의 더존 비존이나 게임의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뭐 이에 따른 유사 사례도 있는데요. 그 2018년에 그 KRX 300 지수가 신설이 됐었습니다. 뭐 이 과정에서 이 KRX 300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은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급격하게 증가를 했었고요. 그 이후로 점진적으로 조금 빠지는 형태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말에는 탄소 효율 그린 뉴딜 지수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한 500여 개 종목으로 구성이 될 것 같고, 그 탄소 배출권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이제 그린 뉴딜 관련된 종목들로 전체적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K 뉴딜은 한국판 뉴딜은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제 경제가 변화하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건데요.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고 부르죠. 뭐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코로나 이후의 경제는 국가 중심주의로 회귀하는 경향을 조금 보이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봉쇄되고 교육 자체가 위축되었기 때문에 내수 시장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오프쇼어링이라고 해서 국내 기업이 이제 생산 원가가 저렴한 외국에 나가서 이제 생산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것과 반대되는 리쇼어링, 외국으로 나갔던 이제 회사들이 국내로 다시 들어오는 현상이 앞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뭐 4차 산업이 투자가 본격화될 수밖에 없겠죠. 이제는 뭐 언택트라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단어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것들을 더 크게 넓게 활용하려고 한다면 디지털 관련 SOC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기존의 구경제는 위축이 될 것이고요. 오히려 이제 디지털 경제, 디지털과 관련된 경제들은 급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뭐 사회적으로 디지털화가 되면서 데이터 사용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나 저장용 데이터 센터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킹을 위해서 5G 인프라 환경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이러한 국가 중심 회기나 디지털 경제가 성장하는 배경에서 극단적으로 표출된 사례가 현재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고하시고요. 이제 인프라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인프라 산업은 이제 산업혁명의 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지만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그 미국 산업혁명의 시작은 철도 산업이고요. 최초에 있었던 다우지수 11개 중에서 그 9개 회사가 철도 회사였습니다. 이러한 철도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자원이나 상품 그리고 이제 뭐 무형의 자산인 혁신들이 이제 교류가 되기 시작했고요. 한국판 뉴딜 정책 또한 인프라 구축에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언택트나 디지털 SOC 그리고 이제 그린 경제 같은 경우에는 저탄소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디지털 인프라와 그린 경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 됩니다. 네, 결국에는 핵심적으로는 이 한국판 뉴딜이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2020년부터 시작해서 즉시 추진 가능한 것들은 지금 당장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최종적으로는 2023년에서 2025년까지는 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완성을 해서 이제 새로운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완벽하게 제시하겠다라고 안착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네트워크 AI 기반의 디지털 선도국가 그리고 이제 뭐 탄소 중립 에너지라든지 태양광, 풍력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그 전기차나 2차 전지를 육성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2022년까지 67조 원,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따라서 이제 여기서 파생되는 유망 테마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5G, 그 다음에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댐, 스마트 의료, 스마트 스쿨, 2차 전지, 그린 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예, 디지털 뉴딜은 이제 5G와 AI 융합이 굉장히 중요한 최대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총 58조 원이 투입돼서 한 90만 개의 일자리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체적인 로드맵을 보면은 5G 인프라를 설치하고 나면은 데이터 센터를 완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데이터 센터, 데이터 댐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류를 해서 4차 산업을 진행하는 데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내용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어떤 게 수혜인지 아실 수 있을 건데요. 이제 5G와 AI를 결합한 이제 뭐 자율주행이나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고요. 그 외에 이제 스마트 의료 인프라라든지 그린 스마트 스쿨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게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5G 같은 경우가 디지털 뉴딜에서 최대 수혜 섹터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2025년까지 총 예산 81조 중에서 5G 관련한 게 거의 한 50% 가까이 되는 35조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5G 상용화와 언택트 확산을 합쳐서 이제 5G 투자 촉진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2021년까지 이제 사물 인터넷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로는 SK텔레콤이나 KT, LG U+ 같은 통신주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장비주들 KMW, 다산네트워크스, 솔리드, RFHIC 등이 있습니다. 그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과 관련된 종목들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 댐이라는 것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결국에 데이터 댐, 실제로 댐처럼 정보들을 가두었다가 필요한 곳에 방류를 한다는 건데요. 결국은 디지털 인프라는 데이터 댐으로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고요. 이러한 데이터 댐에서 정말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인지 분류해내는 것이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회사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으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있고요. 외국으로 나갔을 때는 미국으로 나갔을 때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이죠. 알파벳, 애플, 아마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뉴딜 인프라 관련된 수혜주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글로벌 디지털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를 집중하는 육성하는 데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이제 5G 망이 구축이 된다라고 상용화된다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국내에는 관련된 종목이 KINX고요.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에퀴닉스, 디지털 리얼티, 사일러스원, GDS 홀딩스 등이 있습니다. 예, 스마트 의료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이제 스마트 인프로 그 2025년까지 한 3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하려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 병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처방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스마트 의료 같은 경우에는 이 환자가 어떤 질환을 앓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에 조금 더 방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스마트 의료 관련한 회사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비트컴퓨터, 이지케어텍, 메가 ECS, 유비케어, 인피니티 헬스케어, 네오팩트, 인선정보, 케어랩스 소프트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 스마트 스쿨인데요. 그린 스마트 스쿨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에너지 학교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이제 사용 연한이 넘어간 이제 노후화 시설들을 리모델링 할 계획이고요. 실제로 이제 2021년부터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교육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데요. 온라인 교육 통합 플랫폼을 만들 예정이고요. 또 이제 체험 기반 실감형 교육도 추진을 하는데 여기에 활용되는 것들이 AR이나 VR, AI 등이 있습니다. 관련된 교육 관련주로는 웅진싱크빅, 청담러닝, 비상교육, YBM넷, 애니능률, 이퓨처 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린 뉴딜인데요. 그린 뉴딜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 73조 원 중에서 국비가 43조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43조 원은 녹색 인프라에 12조 원, 이 저탄소 에너지에 24조 원, 녹색 산업 생태계에 6조 원 이렇게 나눠서 투자가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파생되는 뉴딜 관련주는 저탄소 에너지나 녹색 인프라 관련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나 신재생 에너지, 구체적으로는 뭐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 전지 등이 될 겁니다.
네, 2차 전지는요, 2차 전지 전방 산업에 이제 그린 뉴딜 사업 전체 50%가 할당이 되거든요, 사업비가. 그래서 이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당연히 전기차나 ESS 관련한 이제 배터리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이고요. 대표적으로 삼성 SDI, 일진 머티리얼즈, LNF,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을 뽑았고요. LG화학을 넣지 않은 이유는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회사가 분사가 되면서 지금은 뭐 투자를 하기엔 나쁘진 않겠지만은 약간 논외에 벗어난다고 생각해서 제외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린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는요. 이제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 전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태양광은 이제 2025년까지는 발전 용량이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풍력은 2025년까지 전제에서 이제 3배에서 4배 정도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뉘앙스 차이가 조금 느껴지실 건데요. 태양광은 달성이 가능하다는 말이고요. 풍력은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지 애매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실제로 풍력 발전에 적합한 풍지를 가진 지역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보다 발전 용량을 늘리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수소 연료 전지 같은 경우에 현재 이제 내수 기준으로 했을 때 2022년까지 1기가와트인데 이것을 2040년까지는 8배 늘려서 8기가와트까지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아마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이제 태양광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수소 연료전지 두산 퓨어셀, S 퓨어셀, 그리고 풍력 관련한 GS 윈드, 유니슨, 동국 SNC, 두산중공업, SK D&D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그린 에너지 투자를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그린 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가 개편이 된 상황이거든요. 경제성이나 환경 보호 모두 다 확보가 된 상황이고요. 전기차 시장의 지속적인 확대가 이를 바탕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글로벌한 이제 그린 에너지 관련된 기업은 넥스테라 에너지, 베스타스 윈드 시스템, 그리고 중국의 윤기 실리콘, 전기차 관련된 테슬라, 폭스바겐, GM 등이 있습니다. 중국 또한 이제 그 디지털 그린 뉴딜 관련주들이 있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이건 아니지만 중국도 인프라 투자를 굉장히 중요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 7대 신형 인프라 투자 정책이고요. 뭐 이 중에서 좀 특징적인 것만 꼽아서 말씀을 드리면 친환경 정책의 핵심은 전기차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격 진료 산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지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뭐 알리바바, 하이크비전, 썬난서키트, SMIC, GDS, 낭조정보, CATL, 은첩거분, 핑한헬스케어 등이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수혜주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들을 한번 좀 정리를 다시 해봤는데요. 대표적인 섹터는 5G, 디지털 인프라, 스마트 의료, 스마트 스쿨, 2차 전지, 그린 에너지고요. 그 중에서 조금 더 주목해 보셨으면 하는 종목들을 마인드맵으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수혜주 같은 경우에는 국가별로 조금 나눠봤습니다. 미국, 중국, 홍콩으로 나누었고요. 그 안에서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디지털 관련, 데이터 센터 관련, 그린 에너지 관련,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나 홍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기 쉽도록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조금 특징적인 게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세일즈포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CRM 소프트웨어 1위 사업자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 기업이 디지털화 되려고 하면 CRM 소프트웨어가 그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요.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에퀴닉스나 이제 디지털 리얼티가 대표적인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린 에너지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그린 에너지 관련 발전으로서 가장 큰 회사가 넥스테라 에너지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이제 뭐 CCTV 관련해서 하이크 비전, 그 다음에 서버 관련 낭조 정보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홍콩은 이제 홍콩에 상장된 종목 중에는 원격 진료 플랫폼, 중국 대표 원격 진료 플랫폼인 핑한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Do You Know K 뉴딜이라는 주제로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 그리고 조금 나아가서 미국과 중국 등 이제 글로벌한 에너지 정책까지 해서
그 한번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결국 이제 앞으로 시장은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이러한 섹터에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목들이라든지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취합해서 영상을 다시 한번 촬영하거나 아니면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이면은 댓글에다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